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넣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만은 같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 OECD 회원 평균의 2배입니다. 청년 실업률 현재 10%를 기록 중인데 청년 체감 실업률 무려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학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2개, 3개 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 제한되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동시에 2개 다 하면서 졸업하고 취업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 코로나 직격탄 맞았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월세 밀립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한 부부 몇 년 전에 전세금에다 대출을 더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까지 붕 뛰었습니다.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그러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처분하고 전세로 가려니까 나온 매물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 양도세까지 나온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지금 널려 있는 일상의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지금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얼마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이 국민들의 절절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기 침체 코로나 탓이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늦어진 이유 다른 나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탓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전부 야당 탓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립니다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가 25번 부동산 대책 내어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지역되었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하는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 연간 일자리 증가수 평균 8만 3천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 통계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증가 규모 94만 5천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1.8배, 이명박 정부의 무려 4.2배나 됩니다. 4.2배. 부동산 또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입니다. 집값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 탓만 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 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는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무식, 무능, 무대빠라고 했습니다. 180석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의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눈을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운 손 이제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통 가득한 진짜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 그 세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되겠습니까?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친귀족노조 그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 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에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가 162개국 중에서 145입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게 하고 귀족노조 편들면 그것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 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윗선과 무지로 쌓아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서민도 힘듭니다.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 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 무려 21조 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 9천 개씩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업이 투자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작년에 30대 대기업 일자리 2만 개가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의 질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 고용률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 4년 동안 6%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6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민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을 외치면서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그 자리에 가서 가세해서 벌인 참으로 기가 막힌 총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 혈세 짜내고 또 빚내서 꼼수 일자리 남발하겠다고 있습니다.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68년 동안 쌓였던 국가채무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금 국가채무 약 34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이제 천도 시대를 드디어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 세대 일자리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겼어야 우리 선배들이 면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빼앗아간 것 일자리만 아닙니다. 집도 빼앗아갔습니다. 국민들 지금 주택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 외면했죠.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군사 작전하듯이 그냥 처리했습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서 전문가들 의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옹거지 뿌렸습니다. 그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다고 하더니 친문 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 겁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뜬구름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그 정책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 남 탓을 하면서 그런데 정책은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은 나 몰라라고 누가 더 위선적으로 거짓말 잘하는지 속이자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은 1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이 막이 내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열풍 부는 가상화폐 한번 들여다봅시다. 투자자 중에서 2030 세대가 무려 6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청년들이 왜 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산 축적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직장 불안하죠. 직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 청년들이 고위험의 투자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 차익 22%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너무 머리엄치한 거 아닙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코인 투자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현실을 본 정부가 당장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보호장치에 대해 책무를 무시한 상태로 이익 남겼다고 거기에 과세하겠다 그러면 그건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과세 유예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방역 우리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 문제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 한다면서 죄송합니다만 폼 다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 사태 1년 전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말 바꾸신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터널에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또 그러더니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희망 고문을 하실 겁니까? 방역 당국,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말 앵무새처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